네, 이제 마지막 남은 지구입니다. NFC 동부지구가 되겠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은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아닌 워싱턴 풋볼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좀 접하지 못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왜 풋볼팀이라고 하지? 그렇게 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미국 내에 있는 프로스포츠 팀들의 구단명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가 이제 워싱턴 레드스킨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뭐 똑같은 이유로 뭐 구단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우리의 팀명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결정을 하게 된 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이 스폰서들의 좀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바꿀 생각이 없었다고 하죠. 일단 그 구장의 네이밍 스폰서를 하고 있는 그 페덱스. 배송업체, 페덱스부터 해서 뭐 여러 이제 스폰서들이 이제 그 후원을 좀 중지하겠다는 그런 압력을 넣자 일단 워싱턴 구단이 그에 좀 굴복을 했고, 네. 이제 아직 새로운 이름을 지금 결정짓질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워싱턴 풋볼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당분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이름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뭐 워리어스, 뭐 호그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후보들이 일단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2020 시즌에 맡게 될지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워싱턴 풋볼팀의 이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지명이 됐던 선수가 1라운드 전체 2번에 지명이 된 체이스 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선수인데요. 뭐 이 선수도 조 버로우 선수처럼 전체 1라운드 2번 픽이 예견이 됐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 워싱턴이 이제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이 체이스 형을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이었다. 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이름부터 체이스입니다. 뭐 쿼터백을 쫓는 이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지난 이 드래프트 1라운드 선수들에 대한 리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원래는 어린 시절에 쿼터백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그랬었는데 이제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67cm였으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작은 키인가 싶긴 한데, 사실 이제 미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평균 신장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작은 키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때 당시에 몸무게도 72.5kg, 운동선수 치고는 굉장히 언더사이즈의 선수였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제 잘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 타이트엔드로서 좀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시니어 시즌에는 이제 여러 기관의 올 아메리카노를 휩쓸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뽑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을 만큼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던 그런 유망주 선수였습니다. 그런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급성장을 통해서 일단 오하이오 스테이트로 진학을 했던 체이스 영이었습니다. 네. 뭐 당연하게 5스타 유망주로 이제 평가가 됐었고, 메릴랜드 주 내에서 넘버원 유망주, 포지션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전미에서도 넘버 7 유망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역시 포지션에 관계없는 이제 순서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메이저 프로그램에 진학 제안을 받았는데 결국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엘라베마를 선택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결정한 것에는 주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가 가족 지향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버카이즈의 D라인 코치인 레리 존슨이 D라인 구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학교에서 보여줬었던 이런 체이스 영 선수였습니다. 사실 19시즌 기록만 살펴보면 16.5개의 색, 이게 NCAA 전체 1위입니다. 예. 그리고 21개의 태클 포 로스는 빅10 컨퍼런스에서 1위. 그리고 7개의 펌블 유도도 NCAA 전체 1위 기록이니까 뭐 런 디펜스, 패스 러시 뭐 모두 능통한 선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기록을 바탕으로 2019 시즌에 만장일치 퍼스트 팀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고, 퍼스트 팀 올 빅10, 빅10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딕 어워드와 이제 나구르스키 어워드라는 이제 두 개의 상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상이 모두 NCAA에서 그의 최고의 수비 선수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비에서는 이 선수가 넘버원이었다는 게 뭐 이견이 없을 정도의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이즈먼 투표에서도 이제 4위에 올랐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색 기록이 이 싱글 시즌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색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통산 세 기록도 30.5개로 이제 역대 2위에 랭크가 됐는데 1위 기록이 현 타이탄스의 감독 마이크 브레이블이라 그래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이제 36개로 1위 랭크가 돼 있는데 브레이블 감독은 4년을 뛰고 나왔는데 체이스 형은 3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1위는 체이스 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평균 기록은 이제 체이스 형이 1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예. 뭐 이런 이제 실적들을 바탕으로 체이스 형 선수가 뭐 자신의 기량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자신이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며 뭐 동기 선수들과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좀 도발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근데 자기한테 굉장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멘트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컴바인에서도 각종 측정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측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든 팀들이 날 원할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에서 좀 비롯된 선택이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야말로 스웩이네요, 진짜. 뭐 어찌됐든 이 선수는 196cm의 키, 120kg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데 파워, 운동 능력, 거기다 뭐 기술, 경기를 읽는 시야 등 모든 걸 다 갖춘 선수다라는 평가고요. 동나이대 선수들은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결정적인 비교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번에 뽑혔던 닉 보사 선수가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선배인데 닉 보사보다 체이스 형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현재 기량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미래 잠재력까지도 체이스 형 선수가 모두 한 수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너스가 지난 시즌 닉 보사의 합류로 사실 전력이 급상승하면서 슈퍼볼까지 간 점을 감안하면 워싱턴 팬들은 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체이스 형에 대해서 좀 재밌는 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런 트레이닝을 선수들이 다 받잖아요. 네. 근데 뭐 유명 코치나 뭐 이제 동료 선수들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체이스 형은 전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이자 헐리우드 스타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좀 같이 훈련하는 영상이 좀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네. 뭐 좀 관종인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자신의 NFL의 터미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만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기자, 몸 좋은 아저씨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보디빌딩계에서는 거의 뭐 레전드는 아니고 전설 뭐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 웨이트를 직접 배운다는 건 사실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체이스 형 선수가 나중에 프로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체이스 형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3라운드 66번에 지명된 안토니 깁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멤피스 출신의 선수인데 사실 이제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선수가 러닝백인지 와이드 리시버인지 어떤 포지션의 선수인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19시즌 기록을 살펴보면 735 리시빙 야드에 8개의 리시빙 터치다운 그리고 369 러싱 야드에 4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대학 시절에는 좀 리시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멤피스 시절에 러싱 시도는 단 33번밖에 없었고 주로 이제 리시버로 많이 뛰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워싱턴이 이 선수를 어떤 포지션에서 활용할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뭐 과거 시절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농구와 풋볼 그리고 육상을 병행을 했다고 하는데 세 종목 모두 이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일단 이제 풋볼에서는 와이드 리시버, 쿼터백, 세이프티를 뛰면서 2년 동안 2,680 토탈 야드에 30개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22개 태클과 4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었고 이 선수는 사실 이제 풋볼보다는 농구를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에서 2년 연속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면서 오펜시브 플레이 오프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됐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육상에서는 100m 10.88의 기록을 남겼으니까 세 종목 모두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리크루팅 시스템에서 이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리크루팅 시스템에 책정이 안 됐다 그래요.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가 이스트 센트럴 커뮤니티 컬리지에 진학을 했고 그 이후에 멤피스로 편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농구와 육상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선수가 지금 183cm에 103kg의 이제
뭐 탄탄한 이제 피지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40야드 대시 기록이 4.39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과 스피드 약간 이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강점이 이제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플레이를 꼽는데 시니어 시즌에 7개의 50 플러스 야드 플레이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홈런을 7개를 쳤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한 번 뭔가를 뚫어냈을 때는 빅플레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경기, 이 선수를 좀 스타로 만들어준 경기를 살펴보면 19 시즌에 전국 방송으로 중계됐던 SMU와의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 130 리시빙 야드에 1개 리시빙 터치다운, 그리고 97 러싱 야드에 1개 러싱 터치다운. 근데 이게 78야드 러싱이 포함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159 킥오프 리턴 야드에 1개의 리턴 터치다운. 이때는 또 97야드짜리 리턴 터치다운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패싱 터치다운을 제외한 모든 터치다운을 다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트리플 크라운, 뭐 풋볼에 사실 그런 뭐 기록은 없지만 네. 뭐 배구나 이런 종목과 좀 비교를 해보면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좀 별칭을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트리플 더블만큼이나 이제 나오기 힘든 그런 기록인데 사실 트리플 더블보다 훨씬 어렵죠. 네. 스타덤에 오를만 했네요. 근데 이제 워싱턴이 이 선수를 뽑는 게 맞느냐 하는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예. 사실 워싱턴의 이제 리시빙 크루를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 이제 루키였던 테리 맥러린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리시버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전문 리시버를 이제 뽑아서 테리 맥러린과 좀 보조를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었고 예. 저도 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들만의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뽑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와이드 리시버를 뽑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리시빙과 러싱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해내는 선수가 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될지 이 안토니오 깁슨 선수의 활약에 좀 워싱턴의 2020 시즌 성패도 좀 달려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안토니 깁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사딕 찰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LSU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LSU가 있는 그 동네죠. 그러니까 6살 때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제 뉴올리언스를 강타를 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주 발도스타, 엘라베마의 몽고메리를 거쳐서 이제 미시시피주의 잭슨에 이제 가족들이 정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 이제 주니어 시즌까지는 D라인에서 뛰었었는데 시니어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제 레프트 태클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 보통 이제 풋볼과 다른 스포츠를 병행을 하면 농구를 많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 축구를 병행을 했는데 축구 중에서도 골키퍼를 봤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좀 반사신경이 필요한 포지션인 만큼 이 선수의 반사신경도 어느 정도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4라운드 108번에 뽑혔는데 네. 이 뽑힌 시점과 이 찰스 선수의 포지션이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워싱턴이 좀 오랜 시간 좀 골머리를 앓았던 트렌트 윌리엄스를 이 드래프트 3일차에 이제 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부랴부랴 그 트렌트 윌리엄스의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뽑은 게 바로 이 찰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이 선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에 투포한 경기에 나가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주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래요. 그런 만큼 이제 파워도 갖추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4스타 오펜시브 가드 유망주로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원래는 이제 디펜시브 라인으로 장학금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랬었는데 본인이 O라인에서 뛰고 싶었고 여러 학교들의 이제 입학 제한을 마다한 끝에 이제 LSU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향 팀으로 가게 됐는데 LSU 역사상 개막전 선발로 뛴 트루 프레시맨 선수는 이 선수가 최초라 그래요. 그만큼 뭐 기량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3년 내내 이제 주전 레프트 태클로 뛰었었는데 뭐 이 선수는 태클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자질은 다 갖추었습니다. 날렵한 움직임에 뭐 효율적인 무브먼트, 거기다 힘도 좋고 기량도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 순수하게 실력만 놓고 본다면 이 선수가 탑10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재능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다만 캐릭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19 시즌 초반에 그 팀 내 룰을 좀 위반하면서 출전 정지를 당했어요. 6경기를 못 나왔죠. 대학 시절 내내 좀 크고 작은 오프필드 이슈들이 생기면서
좀 많은 팀들이 이 선수를 뽑기를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워싱턴의 론 리베라 감독은 그 LSU의 감독인 에드 오게론에게 좀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찰스 선수를 뽑아도 되겠느냐 예. 이렇게 좀 물어봤고 오게론 감독이 그래도 이 선수를 한번 믿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제 조언을 해줘서 이제 그 충고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 찰스 선수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팀 룰을 어기면서 6경기를 못 나왔었고 약물 테스트에도 여러 번 걸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NFL 스카우트가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그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남겼다고 하니까 이 선수가 워싱턴에 와서 좀 다른 사람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 론 리베라 감독이 전형적인 보스형의 이제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카리스마로 이 찰스 선수를 좀 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사실 LSU의 레프트 태클이라 하면 이제 결국 조버로우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켰다는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LSU의 전설적인 시즌에 이제 1위를 담당했던 선수고 그 클램슨과의 내셔널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61번의 패싱 공격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단 한 번의 쿼터백 프레셔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했으니까 사실 악마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수가 이제 캐릭터 이슈를 극복하고 이제 풋볼에만 전념한다면 4라운드 108번 사실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대박 스틸 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워싱턴의 지금 주전 쿼터백인 드웨인 해스킨스도 이 찰스 선수의 드래프트 이후에 My New Blind Side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좀 기대감을 드러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찰스 선수가 좀 갱생을 하는 것이 이 워싱턴의 2020 시즌에는 아주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찰스 사딕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42번에 지명이 된 안토니오 겐디 골든 선수입니다. 예, 리버티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겠는데요. 이름이 이제 간디 골든이에요. 사실 NFL과는 크게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예전에 문명 5가 나왔을 때 간디가 이제 한 명언이 있거든요. 금을 내놓는다면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멘트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원래 체조 유망주였다 그래요. 체조만 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풋볼에 관심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풋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내내 이제 대표팀으로 뛰면서 2년차 이미 오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었고 3년차에 키가 12.7cm가 자라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193cm의 엄청난 장신 리시버로 이제 성장한 이 간디 골든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대학교를 갈 때는 이제 투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BS 레벨의 입학 제한은 없었고 FCS 역시 많은 제한을 하진 않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리버티를 선택을 했는데 입학하고 1년 뒤에 학교가 이제 컨퍼런스를 바꾸면서 FBS 레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인생은 쇠복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193cm에 101kg. 정말 피지컬이 좋은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그럼에도 바디 컨트롤이 되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19시즌에 자신에게 던져졌던 138번의 패스 중에 단 2개의 드랍만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예. 이런 캐칭 능력도 좀 우수한 선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체조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안 좋은 패스, 특히나 이제 뭐 자기 몸을 벗어나는 그런 패스가 와도 굉장히 좀 아크로바틱하게 잘 잡아낸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레드존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이 선수의 좀 기록을 살펴보면 17시즌부터 19시즌까지 3년 토탈 3,500 리시빙 야드에 30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편차가 있지 않고 굉장히 이제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한 생산성을 보였던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지난 시즌 이제 루키였던 테리 맥러린이 좀 스피드와 라우트 러닝을 무기로 이제 팀 내 넘버원 리시버가 됐다면 네. 이 간디 골드는 이제 피지컬을 좀 무기로 하는 리시버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투 펀치가 된다면 좀 좋은 상호 작용을 일으킬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팀메이트로서도 굉장히 사람들과 잘 융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워싱턴의 라커룸 분위기도 또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스피드도 굉장히 평범하고 라우트도 굉장히 좀 평범한 수준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상대했던 코너백들이 탑급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NFL에 와서
대학 시절 보여줬던 어떤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검증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9시즌에 이제 파워5 컨퍼런스 소속의 학교들과 3번의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2개 터치다운, 247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나름 준수한 모습은 보였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검증을 통과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좀 작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선수에 대해서 2가지 포인트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이 간디 골든 선수가 이제 분위기 메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풋볼뿐만 아니라 좀 재주가 많고 이제 소위 잡기라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의 그 잡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큐브 맞추기 이렇게 네, 정육면체 네, 이렇게 네. 막 맞추는 거죠. 그리고 저글링, 볼링, 그림 그리기, 기타 연주 등 좀 여러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커룸에서 이 선수가 저글링 묘기를 좀 보여주면 이제 선배들이 알아서 좀 호기심을 갖고 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굉장히 좀 팔방미인형의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남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좀 데뷔 시즌부터 좀 험난할 뻔했어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및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워낙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간디 골든 선수에게도 좀 덮쳐왔다. 네.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4월 7일에 바로 완쾌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완쾌된 상태로 어쨌든 드래프트도 받고 이제 이번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본인도 이제 좀 놀랄만한 상황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잘 극복을 했으니까 예. 이제 20시즌 워싱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토니오 간디 골든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5라운드 156번에 지명된 키스 이즈마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샌디에이고 스테이트 출신의 센터 선수인데요. 이 픽이 이제 트렌트 윌리엄스를 보내고 받아온 픽이에요. 사실 이제 론 리베라 신임 감독이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이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5라운드부터는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뽑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즈마엘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길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 이제 베이에리어 주변에서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뭐 오클랜드를 오가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O라인과 D라인을 병행을 했었고 메인 포지션은 이제 오펜시브 태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뭐 공군, 육군, 하와이 그리고 유타 스테이트 뭐 이런 학교들의 입학 제안을 받았었는데 샌디에이고 스테이트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샌디에이고의 공격 스킴이 가장 프로스타일 스킴과 유사하다라는 이제 본인의 생각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NFL에 대한 꿈을 굉장히 좀 키워왔던 선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샌디에이고 스테이트가 뭐 NCAA 레벨에서는 그렇게 이제 경쟁력이 있는 학교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선수들을 드래프트로 보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학교기는 한데 어쨌든 이 이스마일 선수는 학교에서도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워싱턴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스텝과 동시에 첫 발을 떼는 게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수비 선수들을 잡아내는 첫 동작이 굉장히 뛰어나고 풋볼 IQ도 높은데 NFL 레벨의 터프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동성과 테크닉은 뛰어나지만 NFL 레벨에서 경쟁하기에 파워가 좀 부족하다는 평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좀 언더사이즈인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사실 190cm에 140kg. 뭐 키는 뭐 약간 작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몸무게는 뭐 충분하거든요. 예. 어떤 자신의 체중을 좀 파워로 연결시키는 그런 좀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분석이 되네요. 네, 거기다 이제 팔의 길이가 좀 짧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동작이 정확하지 않게 수비 선수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게 파워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당장은 뭐 선발로 뛰기는 어렵고 백업으로 이제 뛰다가 나중에 이제 기량이 더 발전하면 선발로 뭐 센터 내지는 가드로는 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싱턴의 현재 오펜시브 라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즈마엘 선수를 좀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 레프트 가드였던 에릭 플라워스가 마이애미로 떠났거든요. 예. 그러면서 레프트 가드 자리가 좀 공석이 생겼고 그 현재 이제 주전 센터로 뛰고 있는 체이스 룰리의 선수도 이번 시즌을 마치면 FA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연장 계약의 여부는 이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에 자꾸 이제 공백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일 선수가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아주기를 뭐 리베라 감독은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스 이스마일 선수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5라운드 162번에 지명이 된 칼릭 허드슨 선수입니다. 미시건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 이 픽이 이제 퀸튼 넘바를 시애틀에 보내고 받아온 픽인데 개이득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츠버그 근교의 매키스포트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키스포트 고등학교 대표팀이 됐는데 1학년 때부터 대표팀이 된 건 이 학교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뭐 4년 동안 러닝백, 세이프티, 라인베커로 뛰었었고 3스타 세이프티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같은 리크루팅 클래스의 세이프티 중에서는 전체 20위.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낮은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입학 제안을 받은 끝에 미시건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미시건의 감독이 또 짐 하바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감독이 얘기하기를 우리 팀의 최고의 리더 중 하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시니어 시즌에는 스페셜팀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도 선정이 될 만큼 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임팩트가 좀 있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 허슨 선수는 뭐 팀 내 리더 역할을 하면서도 이 수비진에서는 이제 바이퍼라고 불리는 포지션에서 활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바이퍼 포지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2015년 이제 돈 브라운이라는 지금 현재 미시건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이제 새로운 포지션이라고 해요. 네, 창조한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퍼의 역할은 상황에 따라 세이프티, 라인베커, 엣지 러셔로 순간순간 변신하는 이제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선수들 중에 프리롤을 부여받는 선수가 있는데 좀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 브라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제1대 바이퍼는 지금 뉴욕 자이언츠에서 뛰고 있는 자브릴 페퍼스라 그래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자브릴 페퍼스가 졸업한 이후에 이제 그 후계자로 올라온 선수가 바로 이 허슨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17시즌에는 2개 인터셉션, 9개의 패스 굴절, 그러면서도 16개의 태클 폴 로스와 7.5개의 세기니까 정말 진짜 세이프티, 라인베커, 엣지 러셔를 모두 다 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19시즌에는 이제 101개의 태클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좀 라인베커 쪽에 자신의 좀 역량을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FL 레벨에서 이제 에브리다운 라인베커로 뛰기에는 약간 사이즈가 작고 뭐 에브리다운 세이프티로 뛰기에는 또 약간 느린 게 아니냐. 예. 이 선수도 이제 약간 애매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좀 경계선에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러니까 라인베커 포지션에 일단 본인이 더 편안함을 좀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사이즈나 리치 또 이제 시야를 생각을 하면 이 라인베커 포지션은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박스 세이프티, 뭐 스페셜 팀 이런 정도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다재다능함이 이 선수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이제 NFL 무대에 뛰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히트를 가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 공격수를 이제 완전히 감싸는 영어 표현은 이제 래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상대 공격수를 완전히 감싸서 태클을 해내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미스 태클이 좀 많다고 해요. 예.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야만 NFL 레벨에서 이제 라인베커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과외 얘기인데 이 선수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2013년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님을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그래요. 그 이제 허슨 선수에게는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허슨 선수의 좀 내면의 상처도 아직은 치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역경을 딛고 열심히 해서 일단 NFL 무대에 입성을 했으니까 워싱턴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칼릭 허드슨 선수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7라운드로 넘어가는데요. 캠렌 컬 선수입니다. 아칸소 출신의 세이프티 선수가 되겠는데요.
7라운드 216번에 지명이 됐습니다. 오클라호마 이제 머스코지 태생인데 아버지가 해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샌디에고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 머스코지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는데 머스코지 고등학교의 코칭 스태프의 아버지가 이제 부임을 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뭐 뭔가 모를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는 이제 텍사스 텍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다가 이후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아칸소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1년차 때는 이제 코너백으로 뛰다가 2년차부터 세이프티로 포지션을 변경했다고 해요. 그래서 론 리베라 감독도 그 점을 좀 지적하면서 어쨌든 뭐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 선수가 와이드 리시버를 맡기는 좀 스피드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잘 봐줘도 이제 타이트엔드를 좀 막을 수 있는 선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적당한 신체 프레임과 함께 팔이 굉장히 좀 길다고 해요. 근데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유연성이 부족하고 첫 스텝을 잘못됐을 때 이제 이걸 커버를 할 만한 이제 그런 어떤 빠른 동작이 없어서 한번 미스텝이 나면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이 선수가 아마도 스페셜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만 이 수비팀의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수비팀에서 뛰기에 이제 오버롤 능력치는 뭐 인상적이지 않다는 평가예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터프하고 런 디펜스에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가 이제 컴바인에서도 디펜시브 백 포지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24개의 벤치프레스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파워를 바탕으로 우선은 좀 스페셜 팀에서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 선수의 이제 대학 시절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시즌 내셔널 챔피언십 우승팀이었던 LSU와 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팀은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컬 선수만은 한 개의 패스 굴절과 함께 펌블 유도 그리고 그 유도한 공을 이제 리커버리까지 해내면서 한번 그 우승팀의 이제 턴오버를 유발을 했던 거죠. 이게 이 선수에게는 대학 시절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고 이 선수를 이제 드래프트 되게 하는 그런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캠런 컬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7라운드 229번에 지명이 된 제임스 스미스 윌리엄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NC 스테이트 출신의 이제 디펜시브 엔드인데 이 선수가 원래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풋볼만 잘한 게 아니라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그럽니다. 이 선수가 ACT 점수가 원래 36점이 만점인데 30점을 받았고요. GPA가 4.9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5.0 스케일에서 4.9인 것 같은데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라인베커로 뛰었었고 3스타 라인베커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입학 제한이 FCS 레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중에 ACC의 몇몇 학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NC 스테이트에 진학을 할 수가 있었고요. 대학 진학 이후에 몸무게를 증량을 하면서 이제 라인베커에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몸무게를 찌웠는데 몸무게를 얼마나 찌웠느냐? 무려 31kg을 증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31kg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먹어서 31kg를 찌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선수가 몸이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근육으로만 거의 31kg를 증량을 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그걸 해냈습니다. 정말 독한 선수입니다. 근성, 그다음에 어떤 열정, 뭐 노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쨌든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좀 선택을 받았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 이제 7라운드까지 밀린 이유는 결국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론 리베라 감독과 워싱턴은 이 선수의 이제 잠재력을 믿고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 스미스 윌리엄스 선수를 좀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강한 배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이제 팔이 굉장히 길어서 블로커들을 상대하는데 유리함이 있고 뭐 직선주를 달릴 때는 이제 스피드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앞서도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풋볼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수가 풋볼에서 은퇴를 한 다음에 IBM에 취업을 하기로 이미 얘기가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풋볼을 망해도 이 선수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그 블리자드에서 인턴을 했던 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선수는 이제 정규직 채용이 이미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풋볼이 잘 안 풀렸을 때를 대비한 그러니까 백업 플랜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수에 대한 단점이 이제 앞서 직선주를 달리는데 굉장히 스피드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이제 이 선수가 회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아서 한번 이제 오라인 선수들과 엉키고 나면 이 오라인 선수들을 벗겨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상을 입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상 이력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인저리 프론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의 그런 이력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부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만테스 스웨 선수도 가지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는 이제 그 부상 이력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1라운드 후반에 워싱턴이 뽑아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상 19시즌을 치러보니 이 스웨 선수가 분명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떤 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 스미스 윌리엄스 선수를 다시 한번 뽑아본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뭐 우려가 되는 점은 이미 디펜시브 라인은 차고 넘치거든요, 워싱턴이. 그렇죠. 그리고 뭐 앞서 이제 1라운드 이번에 첼시 전까지 뽑았으니까 기존의 탄탄한 디펜시브 라인에 정말 이제 마지막 그 피스를 끼워 맞춘 워싱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7라운드에 또 이 엣지 선수를 뽑을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타이트엔드, 코너백, 와이드 리시버 같은 좀 팀에 조금 더 필요한 포지션들이 분명히 있었던 워싱턴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강하지 못한 것은 좀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많은 선수들을 보강한 워싱턴이긴 하지만 특히 뭐 체이스 형까지 이제 뽑으면서 강력한 이제 D라인이 구축이 됐는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워싱턴이 강팀이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격진에서의 파괴력 그리고 주전 쿼터백 드웨인 해스킨스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에 좀 부족했던 1년차 시즌의 모습,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워싱턴을 아직은 강팀으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원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워싱턴 풋볼팀의 이제 지명 선수들을 살펴봤는데 워싱턴 풋볼팀이 입에 진짜 잘 안 익네요. 근데 이제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또 참신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과연 이제 어떤 팀명으로 바뀌게 될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워싱턴의 한 시즌이 어떨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정규 시즌이 정말 제때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풋볼팀의 지명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뉴욕 자이언츠의 드래프트 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